자, 안녕하세요. 홀로의 임장 챌린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9번째 시간이에요. 1월 달에 1부터 이제 8번째 임장지까지 모두 마무리하시고 광명하고 시흥 많이 다녀오셨죠? 예, 광명 아직도 많이 다니고 계시고 심지어 이제 저희 첫 번째 챌린지 지역이었던 미사 그리고 위례 이런 1월 달에 첫째 주, 둘째 주 지역이었던 곳까지 아직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부천과 그리고 동탄입니다. 넓은 지역이어서 그 지역들의 지역을 부천을 우리 이번 주에 모두 다 둘러볼 수는 없고 부천 지역 내에서 좀 변화가 많은 곳 그리고 화성 내에서도 이동탄 이렇게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단톡방에서 임장 챌린저 방에서 맛있는 주차 공간 공유 그리고 맛있는 맛집 공유하고 계신데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어디다 주차해야 하는지 그리고 교통편 그리고 임장 중간 혹은 끝났을 때 무엇을 먹고 돌아가야 하는지 이런 게 또 중요한 정보이기도 하고 또 소소하지만 즐거운 정보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 서로 따로 임장하지만 따로가 아닌 듯이 같이 열심히 임장 2023년 12달 지금 한 달 했는데 굉장히 오래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12달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부천입니다. 부천은 저희가 부천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일개 신도시 중동 그리고 일개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신축 단지인 상동, 중동 상동, 중상동이 생각나실 텐데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 중동 상동 아랫부분에 소사역과 그리고 소사역 아래쪽으로 범박동 그다음에 개수범박지구라고 하죠. 일루미스테이트 입주장입니다.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옥길지구예요. 옥길지구까지 가고 제 코스를 좀 다양하게 짰어요. 제가 코스를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걷는 코스만으로는 조금 짧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 알파 코스를 마련을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시고 버스를 타고 엽곡이나 아니면 온수나 아니면 광명 사거리역으로 가는 버스도 있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가시거나 아니면 좀 더 걸으실 수 있다라고 하면 요즘에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습니다. 봄이 되었죠. 그래서 임장하기 좋은 계절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름보다 조금 늦겨울 그리고 초봄 이럴 때가 걷기에 조금 더 비만 안 온다면 걷기 더 좋은 임장하기 좋은 환경인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걸으셔서 구로구거든요. 구로구 항동지구를 터치하면서 지나가셔서 위쪽으로 올라오시면 괴안동이라고 있어요. 괴안 약간 구역이 해제된 ED 그리고 철거하고 펜스 치고 있는 곧 분양 예정인 괴안 3D 그리고 여기도 부천입니다. 비록 온수역이라는 네이밍을 붙였지만 부천입니다. 부천에 이편한 세상 온수역 아파트를 지나시면 이쪽에 대흥이죠. 대흥 성원 동진빌라 재건축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단지 사업시행까지 받았죠. 사업시행 받아서 여기 바로 온수역에 있는 구로구의 대동성 빌라 재건축 이렇게 해서 온수역 쪽으로 알파 코스로도 좀 짜봤습니다. 그래서 소사역에서 시작하셔서 재개발 구역들을 보시고 소사역 인근에 변화가 있는 소사역 아래쪽 그러니까 소사본 1-1구역 우측편으로 지금 주상복합 아파트들이 들어오고 있고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힐스테이트 소사역 아파트가 여기 지어지고 건축 중에 있습니다. 분양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내려오게 되면은 소사역의 현재 대장 아파트인 소사역 푸르지오 그리고 아래쪽으로 SK뷰 그리고 여기는
삼양사 부지죠. 삼양홀딩스 부지가 이제 철거를 하고 펜스를 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로 내려오면은 범박 힐스테이트 1단지부터 6단지까지 1, 2, 3, 4, 5, 6 힐스테이트 밭이죠. 이렇게 해서 학교와 그 다음에 힐스테이트의 무지개 빛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도색이 그 예전에 한 20년 전에 힐스테이트가 한창 유행했던 그 뭐죠? 무지개, 그러니까 단차, 그 빨준 그 채도를 좀 다르게 해가지고 하는 그 도색이 힐스테이트에서 주력 그 도색이었는데 외벽색이었는데 이제 그게 고스란히 남아있죠. 범박 힐스테이트 1차부터 6차까지 있고 완만한 언덕을 내려오면 일루미스테이트를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일루미스테이트가 커다란 단지인데 이 단지를 이제 1, 2, 3, 4차 여기가 이제 3,724세대, 4,000세대가 조금 안 되는 세대인데 이렇게 도로로 좀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단지, 2단지, 3단지, 4단지로 나눠져 있고 요 일루미스테이트가 2월 말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창 이제 문주 정비랑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부천의 챌린지 샷을 일루미스테이트로 하려고 하다가 좀 아직 너무 어수선하고 아직 문주가 다 완성되지 않아서 위쪽에 있는 어디죠? 여기 그 푸르지오 소사역 프루지오에서 이제 챌린지 샷을 진행을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내려오셔서 범박동으로 오시고 일루미스테이트 새 아파트 일루미스테이트를 보시고 터널로 내려오시면 이제 고가도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여기가 이제 옥길지구입니다. 옥길지구도 규모가 굉장히 적어요. 만 세대가 안 되는 소규모의 택지지구인데 부천 내에서는 거의 신축 택지지구로는 제일 거의 유일한 곳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3기 신도시라든지 이런 지구들이 들어오고 있고 신축 아파트가 부천 내 아파트 노후도가 굉장히 심한데 중동, 상동 그다음에 뭐 인근의 송내나 역곡이나 요런 이 1호선 라인 따라서 굉장히 노후된 아파트들 혹은 저층의 아파트들도 많이 있는데 부천이라는 곳이 굉장히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서울과 바로 접해 있고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기도 좋고 1호선과 그리고 7호선 라인을 끼고 있는 어떻게 보면 서울 쪽에서의 배드타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물론 부천 내에도 일자리들이 있습니다. 뭐 준공업 지역들도 많이 있고 한데 어쨌든 서울 내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유입될 수 있는 지역이고 주택의 노후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와중에 보시면 옥길지구가 들어왔고 스타필드 시티, 그러니까 그 스타필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규모가 큰 것이고 스타필드 시티는 위례에서도 우리가 보셨지만 도심형 스타필드예요. 그래서 예전으로 따지면 뭐 이마트, 그다음에 홈플러스 이런 게 큰 건물로 있는 정도의 규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세미 스타필드 정도라고 도심형 스타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뭐 주차 빌딩까지 해서 주차까지 해서 한 9층 정도의 규모이고요. 그래서 옥길지구는 요 스타필드 시티에 주차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됩니다. 옥길지구는 여기 이 대장 단지가 호반과 옥길자이이고 호반 같은 경우 이제 개별 상품은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호반과 옥길자이가 옥길지구의 대장이다. 스타필드까지 끼고 있고 그다음에 다른 이 안으로 들어가 있는 단지들보다는 조금 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범박동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입지 우위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면 그러니까 옥길이 요만큼이에요. 옥길 1급지, 2급지 이렇게 되고 여기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제이드 카운티라고 있는데 제이드 카운티 쪽으로도 또 구로 쪽과의 접근성이 좋아서 이 제이드 카운티도 시세가 호반이나 아니면 자이에 비견될 만큼 그렇게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옥길지구 그다음에 위로 올라가면 기존의
15년 차 이상 된 범박 힐스테이트, 범박동,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소사역 배후 지역인 기축단지들, 재개발 구역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루트를 넣는 거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을 선정하는 기준도 물어보시지만, 지역 선정 기준은 제가 부자지도라는 수업의 진도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 내에서 루트를 짜는 기준은 제가 왜 이거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게 되는 루트거든요. 근데 저는 자연스럽다고 생각했는데 물어보시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나 아니면은 우리 수강생 분들, 헐크로님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헐크로님들이 이제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좋으니까 같이 가는 임장은 헐크로님들이 이제 지도 루트를 만들어 오시거든요. 저랑 같이 가는 임장을. 근데 제가 만들 법한 루트하고 거의 유사하게 루트를 만들어요. 지역과 상품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지역 내에서 봐야 할 것들이 거의 딱딱 정해져 있어요. 소사역 인근은 이제 서해선 라인 측을 따라서 개발이 굉장히 부천 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위쪽에 소사 3구역, 이주를 진행하고 있는 소사 3구역이 새 아파트로 바뀔 곳이잖아요. 그리고 아래쪽에 소사본 1-1구역,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재개발 구역을 둘러봐야겠다라는 그 포인트를 짚고, 그다음에 현재 소사 쪽의 대장 아파트, 그리고 앞으로의 소사 쪽에서의 대장이 또 될 힐스테이트, 뭐 이런 것들이 대장이 될 곳과 대장인 곳, 그리고 주거 밀집 지역들, 이런 루트 좀 중요한 곳들 꼭 봐야 하는 상품군들, 재개발, 신축, 기축단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다 보면 이런 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계속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과 상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시면은 이 루트를 그리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옥길지구 둘러보고, 온수 쪽 라인이 온수역의 좌측 부분은 부천이거든요. 그래서 이 온수 7호선과 1호선 라인에 크로스되는 이 온수 쪽까지 이렇게 둘러보는 라인으로 이제 루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지역이 전체적으로 좀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이 루트 따라서 가시면 돼요. 루트 따라서 가시면서 왜 이 코스를 이렇게 왜 여기를 이제 선정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제 걸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업데이트한 부천시 한장 지도입니다. 부천 이게 다예요. 부천이라는 곳이 또 낯설기 때문에 뭔가 손에 잡히지 않고 너무나 크게 느껴지는 곳일 텐데요. 특히나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저희 부자지도 챌린지에 도전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주도 분들도 계시고 지방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뭐 주말에만 올라오셔서 임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평일에 시간 내셔서 임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그래서 부천이라는 지역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양천구예요. 양천구이고, 양천구 쪽에서 그 밑으로 오시면은 더 가시면 신정 뉴타운, 목동 이렇게 되고, 요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천과 그다음에 서부 트럭 터미널로부터 해서 이제 양천구, 목동을 포함하고 있는 양천구입니다. 그래서 양천구하고 부천이 붙어 있어요. 붙어 있고,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구로구하고 바로 이웃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 동네가 양천구, 구로구, 광명, 우리 광류 다녀오셨기 때문에 요게 보이시죠? 위쪽 1, 2, 4, 5구역, 아래쪽에 9, 10, 14, 15, 16구역, 옆쪽으로 11구역, 12구역 다 보이시죠? 네. 옆에 바로 광명 사거리, 즉 광명, 구로, 양천 이렇게 맞닿아 있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광명도 다녀왔지만 아래쪽으로 조금만 내려가면 시흥 다녀왔거든요. 시흥 바로 아래쪽에 시흥 은계지구예요. 은계지구.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시흥과 접하고 있고, 우측으로는 광명과 접하고 있습니다. 또 바로 온수 인근으로는 구로와 접하고 있다. 자, 부천의 좌측편으로는 부평, 즉 인천의 부평구, 또 여기 경인고속도로 위측 북쪽 편으로는 계양구, 부평구, 인천시 계양구하고도 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의 메인 주거지는 여기 중동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 1기 신도시 93년, 94년, 95년 입주한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보다 좌측
조금 더 늦게 들어온 2000년대 초반에 들어온 상동 신도시. 상동지구가 상동이 벌써 한 20년인 차가 넘어가게 되네요. 근데 색상이 부자지도 색상톤 아시죠? 30년 차 이상이거나 재개발 재건축은 빨간색, 분양을 완료했거나 이제 입주 이전인 것은 노란색, 그리고 10년 차 이내인 것은 파란색. 신축인 거죠. 파란색, 푸릇푸릇한 파란색, 그리고 10년 이상인 것들은 회색으로 컬러톤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컬러만 봐도 중동상동은 다 기축 아파트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천 이런 거 있잖아요. 성남 이퀄 분당, 안양 이천 평촌, 그리고 고양시 이퀄 일산, 뭐 이런 주거지 공식처럼 떠오르는 것들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부천은 이퀄 중동 혹은 상동, 이렇게 여기 주거지가 거의 밀집이 되어 있어요. 주거지 밀집 지역인데 여기가 아무래도 상품이 30년 차가 거의 다 돼가거나 혹은 뭐 20년 차 이상 된 단지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품의 파급력, 상품 자체의 파급력이 조금 낮은 거죠. 신축 아파트보다. 그래서 부천이라는 곳이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리고 젊은 그러니까 세대 연령층도 굉장히 젊은 재개발 지역들은 물론 이제 원래 원주민들의 거주율이 높으니까 재개발 지역 내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신축 단지들이 몰려 있는 곳보다는 연령대가 높지만, 어쨌든 부천이라는 지역 자체가 그리고 화성 동탄 우리가 했고 다음 시간에 할게요. 화성인데 이렇게 새로운 인구가 택지지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혹은 서울 내의 접근성이 좋은 곳, 이런 것들은 이제 젊은 30, 40 세대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약간 부천이 그래요. 그래서 인구 밀도가 좁은 땅덩어리에, 땅이 이제 넓진 않거든요. 좁은 땅덩어리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몰려 살고 있는데 그 안에서 신축단지가 거의 없다. 중동상동 개발이 다 이루어지고 그것을 둘러싼 인근 지역 내에서 신축이 조금 들어왔고요. 이렇게 중동상동을 둘러싸고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그 외에는 새 아파트가 없었는데 아래쪽으로 옥길지구라는 게 들어오면서 새 아파트가 조금 보이죠. 여기는 이 파란색은 뭐냐면은 구로구예요. 구로구 항동지구. 향동이 아니라 항동지구입니다. 향동지구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이제 옥길지구라고 해서 부천시 내에서 새 아파트가 들어왔습니다. 일루미스테이트도 이제 옥길지구는 아니고 개수범박지구라고 해서 이제 재개발을 했는데 여기가 2월부터 입주장입니다. 요기축 소사에서 옥길지구 요 라인으로 저희가 둘러볼 겁니다. 여기를 저희가 소사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둘러보고 이쪽으로 돌아가시든지 아니면은 옥길지구에서 마무리하시고 버스를 타고 소사나 역곡이나 온수 쪽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버스를 타고 강명 사거리로 갈 수 있는 그런 코스, 아니면 자차를 이용하셨으면 소사 쪽에서 소사역 인근의 그 공영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고 이제 둘러보신 다음에 다시 돌아가는 코스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둘러볼 건데, 부천이라는 곳의 전체 지역을 말씀을 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7호선과 1호선이 경유하는 지역이고,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지금 현재 아래쪽 우리가 안산 임장 갔었죠. 안산의 안산 쪽에서 이제 원시역이라는 곳이 있죠. 원시역에서 선부역을 두 개의 눈 다이아몬드 선부역을 지나서 이렇게 쭉 시흥 장현 지나서 은계 지나서 시흥 은계지구 저희가 또 갔었죠. 간 지역에 밟은 지역이 많아질수록 저희가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지역들을 말씀할 때 이해하는 지역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내가 알고 있는 지역 하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라인 따라서 우리가 가본 지역, 예를 들면 소사 부천 요 지역 소사와 옥길지구가 시세가 이런데, 나라면 어떤 지역을 픽할까라고 했을 때 인근 지역 가봤죠. 광명 뉴타운, 그리고 또 가본 곳 바로 아래 은계지구, 또 가본 곳 또 아래쪽으로 백오지구, 혹은 백오지구 오이도 쪽에서 이제 4호선을 타고 가면 우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안산, 우리가 다 가본 지역들이에요. 그리고 뭐 굳이 이렇게 멀리 가지 않아도 수도권에서의 뭐 미사, 그 다음에 향후에 우리가 다녀올 뭐 다산, 뭐 이런 지역들하고
지역을 많이 알게 되면 상품을 비교하기가 굉장히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시즌이 계속될수록 여러분들이 저의 말을 이해하는 그 비율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지역이고, 이 소사역에서 이 서해선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그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 철도망의 호재라는 것이 결국은 언제 실현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올해 원래는 올해 1월에 뭐 추가 연장 개통 일산까지 개통 예정이었는데 미뤄져서 한 12월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부천 종합운동 소사역까지 가는 것과 부천 종합운동장역까지 가는 것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소사역에서는 1호선 라인, 좀 약간 도시 철도 내에서 수도권 철도 내에서 어떤 비중이 살짝 덜한 1호선 라인을 타고 가느냐, 아니면 7호선 타고 강남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다르거든요. 선택할 수 있는 일자리의 확장성이 7호선이 훨씬 많아지는 거고, 위로 올라가면 향후에 이제 원종역은 향후에 이제 원종 홍대선이라는 것의 환승 역사가 될 거고, 위로 올라가면 바로 김포공항역이죠. 김포공항역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이 소사라는 요 지역 내에서, 예를 들어 내가 소사 푸르지오에 산다 라고 했을 때, 소사역에서 위로는 못 올라갔다면 무조건 1호선을 타고 1호선을 타고 서울로 접근을 했겠죠. 물론 뭐 버스를 탈 수도 있겠지만 철도망으로 따지면 1호선을 타고 접근해서 환승해서 가야 되는데, 올라가서 김포공항으로 간다라고 하면 9호선으로 뭐 여의도나 그리고 9호선을 타고 마곡, 여의도, 강남을 빠르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 선택권이 넓어진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도권 집값이라는 게 일자리 접근성하고 거의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 접근성이라는 게 지역 자체 내에 일자리가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일자리까지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빠르게 플러스 얼마나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소사 쪽이 이제 개발이 굉장히 좀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가면은 그냥 시골의 옛 마을 같은 느낌이고, 심지어 뭐 삼양홀딩스 부지가 철거 안 됐을 때는 뭐 이런 공장 부지들, 뭐 상업 부지들, 그래서 정비 안 된 지역 의 느낌이 아직도 강해요. 근데 이런 지역들이 뭐 벌써 이주 나가고, 소사 3구역이 벌써 이주를 많이 나갔고, 소사본 1-1구역도 사업 시행까지 받아서 향후에 주상복합으로 49층, 48층까지 지어질 예정이니까, 요 소사역 인근의 스카이라인이 힐스테이트 소사역도 지금 착공이 들어가고 분양 완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보니까 아직 전매가 이제 3월경에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3월경에 만약에 뭐 비조정 지역들의 전매들이 다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전매가 되는 곳이었는데, 분양가 자체가 워낙에 전년도에 분양을 했기 때문에 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매가 풀리면 거래가 되는 곳이 될 거고요. 분양한 지 1년이 이제 다가오니까요. 그래서 아직은 암암리에 전매 가능한 것들이 아직 상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그래서 이제 소사역 중심과 이제 옥길지구 쪽 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여력이 되시면 항동지구와 온수 쪽까지 이렇게 보시는 라인으로 코스를 잡았습니다. 자, 코스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1코스 소사역에 내립니다. 소사역에 내리셔서 여기 쪽으로 보시면은 저희 한장지도 보시면 소사 3구역 있죠? 소사 3구역이 지금 이주 스티커 많이 붙이고 있고요. 저녁에 가시면 안 돼요. 의심연스럽습니다. 음산합니다. 그래서 재개발 구역 혹은 재건축 구역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재개발 구역 같은 경우에 이주하고 있는 구역을 혹은 철거하고 있는 구역을 너무 늦은 시간에 가시면 위험하실 수 있어요.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낮 시간에 이제 소사역에 내리셔서 여기 둘러보시면 되고요. 여기 요 도로 라인 보시면은 소사 1-1구역에 뭐 플래카드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부천시청에 항의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 소사 1-1구역이 우여곡절 끝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고 뭐 번복되면서 이제 사업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소사 3구역은 대우하고 현대 컨소로 1649세대 정도로 지어집니다. 벌써 이주를 어느 정도 마무리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주율 자체는 많지는 않은데 거의 또 반 정도 나갔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좀 많이 비어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소사역 쪽에서
이 소사 1-1구역에서 이제 소사 성당을 끼고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옵니다. 왜냐하면 1호선 라인 자체가 지상철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하도로 이렇게 건너오면 여기 아래쪽에 소사본 1-1구역이라고 있습니다. 소사본 1-1구역 사업성이 굉장히 좋은 구역인데 여기가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상가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도심 도복이 아니라 그 도환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진행이 돼요. 도환이라고 하면은 준주거 지역이나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 이런 곳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되는 곳들이죠. 그래서 소사본 1-1구역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용적률을, 그러니까 땅의 가치가 높잖아요. 용적률을 많이 받아서 최고 층수 48층 이런 식으로 지어지게 됩니다. 조합원 수는 굉장히 적고 그다음에 오피스텔과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가 이 스트리트형으로 길게 들어서게 되는 거죠. 약간 구성남의 도환 중1구역, 도시환경 정비 중1구역 과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기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만 이제 길 건너서 가면은 여기에는 한신더휴라는 소사역과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를 만나실 수 있는데 그 옆쪽으로 다 오피스텔과 아파텔들이 다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섹터가 다 새로운 아파트, 오피스텔로 지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소사역 인근이 굉장히 많이 개발이 되고 있고 될 예정입니다. 소사역. 그래서 소사역에서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둘러보시다가 부동산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이렇게 여기 구역 내에서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주 진행하면서 부동산 문을 닫은 곳들도 많이 있고 해서 대로변 쪽에 조금 일부 있는데 부동산 들어가 보셔도 되고요. 아마도 이런 지역들 가보시면 브리핑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대상 지역들의 시세들이 많이 내려갔기 때문에 왜냐면은 소사 쪽에 시세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들은 제일 상단으로는 위쪽에 그 신중동역을 끼고 있는 부천시청역을 끼고 있는 힐스테이트나 그러니까 중동 힐스테이트나 중동 푸르지오 이런 부천 내의 대장 단지들이 천장이고 그다음에 아래쪽으로는 뭐 옥길지구나 일루미나 이런 지역의 시세를 보고 어느 정도가 적정선이겠구나라고 가늠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단지들 대장 단지 그러니까 천정 그리고 아랫단에 있는 이런 단지들이 매매가 자체가 실거래가 자체가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뭐 옥길 같은 경우에는 전고점이 호반이 10억이었어요. 국민평형이 10억이었는데 여기가 현재 1월에 6억 5천에 거래가 됐고 그리고 옥길지구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5억 초반까지 거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근 지역의 신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꽤 커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그 프리미엄들이 결국은 조합원 분양가 플러스 프리미엄이 총 매매가인데 이 프리미엄들 즉 총 매매가가 이 신축 아파트들의 하락폭을 반영을 하느냐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개발 지역들의 임장을 가보시면 지금 그래서 결국 총 매매가가 너무 비싸다, 높다. 그럼 차라리 신축 아파트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어쨌든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임장 가보셔서 재개발의 어떤 프리미엄 체계나 총 매매가 체계를 아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임장 가셔서 프리미엄 얼마인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권리가다, 뭐 감정평가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우리가 임장을 다니면서 뭐 좋아요. 그렇게 뭐 예리하고 굉장히 치밀하게 뭐 총 매매가에 대해서 역산을 해내는 것, 총 합산을 해내는 것 중요하지만 그냥 뭐 거의 비례율이라는 게 사실은 뭐 거의 물론 뭐 성남 같은 경우에는 뭐 120, 113, 115 이렇게 나오는 곳이 있지만 결국 사업을 하다 보면 비례율이라는 게 100에 거의 앞뒤로 맞춰지기 때문에 그냥 권리가라기보다 감정평가 금액 정도에다가 프리미엄 합하셔서 심플하게 이렇게 생각하시고 임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시행가 받은 지역들은 어차피 조합원 분양가 자체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추가 분담금도 늘어나고 막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쨌든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프리미엄을 더하면 총 매매가다 정도로 생각하시고 이제 계산 인근지 신축과 비교해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 구역들을 소사역 북쪽, 남쪽으로 한번 보시고 신축의 한신더휴가 한 바퀴 돌았거든요. 한 바퀴 돌았는데 아마도 이제 전 고점은 높게 찍었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한 바퀴 돌아서 금매들이 나오겠죠. 그럼 이런 것들도 한번 브리핑 받아보시고 여기를 꼭 지하를 한번 가보세요. 소사역하고 지하로 연결되어 있는 지하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스타벅스 들어와 있고요. 저는 여기 안에서 떡볶이집에서 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저는 항상 임장 가서 김밥 먹거나 그래요. 그냥 간단하게 먹거나 혹은 빵 먹거나 하는데 이제 임장을 저는 이제 다른 순서대로 와가지고 이제 여기에서 임장을 마무리하면서 라볶이를 먹었는데 제가 이제 항상 이렇게 한장지도 보면서 밥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사장님께서 이런 게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는지 이게 무슨 지도냐고 임장 나오셨냐고 답사 나오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을 갖고 해서 제가 뭐 부동산 공부하는데 이게 이 지역 좀 알아보려고 왔다라고 했어요. 너무 친절하시고 라볶이 그리고 김밥도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사역과 연결되어 있는 한신더휴 지하의 스타벅스 바로 앞쪽에 있는 떡볶이집 에 가셔서 이제 식사하면서 시작하셔도 되고 또 역으로 오시는 분들은 마무리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여기 공부가 다 안 되신 분들은 여기 스타벅스에서 시작하셔도 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소사역에 보이면 여기가 지금 지어지고 있는 힐스테이트 소사역입니다. 여기 분양가가 꽤 높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완판이 뭐 처음에 거의 다 됐었고 전년도 2021년에 분양을 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양한 지가 1년이 가까이 되어서 이제 향후에 전매가 풀려서 거래가 될 수가 있는 것들이고 아마 프리미엄이 거의 붙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소사 쪽에서는 가장 한신더휴는 약간 브랜드나 세대수에서 조금 밀리는데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또 꽤 괜찮은 왜냐하면 소사역 자체가 서해선 1호선 라인, 서해선 라인을 타고 김포공항 갈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메리트여서 뭐 좋습니다. 향후에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인근지도 다 개발이 되고 있고 지금은 굉장히 지저분해요. 뭔가 그 시골 마을 내에서 뭔가 시내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여기 라인에서 들거든요. 시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래시장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푸르지오 현재 상태에서의 그냥 소사역 인근에서 가장 대장 아파트이고 푸르지오와 조금 더 연식은 좀 조금 연식과 입지가 살짝 더 떨어지는 소사 SK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는 이제 삼양홀딩스라는 부지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아파트가 들어오는 거죠. 펜스 쳐서 철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개의 포인트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내려와서 쭉 이제 내려오다 보면은 범박동을 만나게 돼요. 여기 제가 소세울역을 앉는 이유는 이렇게 해서 가시면은 거리가 꽤 늘어지기 때문에 소세울과 범박동은 부천 내에서 자녀들 교육시키기 굉장히 좀 좋은 환경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학원가도 있고요. 학원가. 그다음에 여기 학원가가 쭉 이렇게 있어요. 학원가. 그다음에 학교들 보이시죠? 학교와 학원가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나름 부천 내에서 꽤 괜찮은 아파트라고 생각되는 기축의 단지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세울역은 또 서해선이기도 하고 그래서 서해선 라인 따라서 있는 소세울역 인근 단지들 이제 기축 단지이다 보니까 절대 매매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이제 힐스테이트를 만나실 1단지부터 6단지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힐스테이트가 이렇게 외벽 색깔을 맞춰서 이렇게 힐스테이트를 언덕입니다. 언덕이 이렇게 완만하게 있고요. 이렇게 언덕 따라서 내려오다 보면은 일루미 따라서 그러니까 힐스테이트 여기 대로번 상가 쪽으로 일루미 분양권 하는 상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임장 한번 해보셔서 일루미 분양권 프리미엄 총 매매가 이런 거 한번 브리핑 받아보시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나와 있는 것들은 뭐 발코니 확장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후불이자 1,800만 원 국민평형 84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는 거 포함되지 않은 거여서 네이버 호가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6억대예요. 84 기준으로. 자, 못난이냐 잘난이냐에 따라 다르지만 못난이는 6억대, 6억 초반, 잘난이는 6억 후반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일루미스테이트 거의 4,000세대 가까운 이 일루미스테이트가 과연 이제 시세를 싼지 비싼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아래쪽에 옥길지구가 되겠죠. 옥길지구의 대장 아파트 호반하고 그다음에 자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최근 거래가 계속 안 되다가 전고점 10억이었는데 이 RR이 6억 5천에 거래됐고 옥길 자이 같은 경우에는 좀
모르겠어요. 6억 5천이 거래된 게 있고 7억 5천, 7억 3천 1월에 이렇게 거래가 됐습니다. 옥길자에는 이제 전고점이 9억 4천 7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억대 정도, 10억까지 터치하던 곳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6억대까지 내려왔다. 옥길지구 내의 대장이다. 그럼 여기도 예를 들면 옥길 호반이나 그다음에 자이보다는 연식 옥길 호반이나 그 자이도 2017년이에요. 2017년이어서 뭐 신축 아파트인데 여기보다 더 신축 5년차 신축 아파트잖아요. 단지도 더 크고 해서 일루미가 조금 더 시세에 있어서 유리할 수 있는데 시세가 비슷하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일루미가 뭐 굉장히 싼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그래서 일단 일루미가 입주장에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전세가 자체가 이제 높지가 않아요. 옥길지구하고 호반 뭐 전세가가 일루미 지금 입주를 이제 준비하고 있으면서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일루미도 이제 전세가가 3억부터 시작해서 국민평형 기준으로 3억에 3억 5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들을 짚으면서 재개발, 그다음에 분양 하는 곳 분양 힐스테이트 분양하는 곳, 기축단지들로 앞으로 개발될 곳들, 그러니까 소사역 라인의 소사역의 변화를 조금 느끼면서 오시고요. 기축의 단지들의 가성비가 좋은지 나쁜지 시세와 전세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신축으로 입주하는 일루미, 과연 이 일루미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뭐 시장 상황과 맞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보시고 이 아래쪽 옥길지구의 양대장하고 비교해 보시다가 스타필드 시티에서 점심을 드셔도 되시고요. 혹은 간단하게 잠깐 쉬시면서 커피를 드셔도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그 주차를 하시고 저는 옥상 주차장이 9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9층으로 일부러 이렇게 빙글빙글 올라가서 위에서 이제 아래를 내려다보고는 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논밭이에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만든 곳이니까. 그래서 여기서 잠시 쉬시고 다시 이렇게 도보 임장하셔도 되시고 여기는 차량 임장하셔도 돼요. 차량 가져오신 분들 이렇게 해서 차량 가져오신 분들은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항동으로 이어지니까 항동도 분위기 한번 항동이 부천보다는 조금 더 시세가 더 나가는 왜냐면 서울이니까 더 나가는데 새 아파트로 다 둘러싸여 있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도 2년차 4년차 되는 단지들이 있고 임대 아파트도 많이 있고 분양 전매 가능한 아파트는 거래 가능한 아파트도 한 3개에서 4개 단지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알파 코스로 올라가셔도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무리하셔도 되시고요. 버스를 여기 버스 정류장에서 어쨌든 1호선 라인으로 데려다주는 것이 많이 있고 바로 옆쪽으로 광명 사거리 쪽으로 데려다주는 버스도 있어서 어쨌든 여기서 다시 걸어가시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렇게 버스 타고 이동하시고 에너지가 좀 남아있으시 좀 짧은 감이 있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에너지가 남아있으시다면 다시 이렇게 걸어가셔서 살짝 항동지구의 분위기도 느껴보시고 위로 올라가셔서 여기가 부천이에요. 부천이어서 괴한 3D 지금 분양 예정입니다. 괴한 3D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편헬스장 온수역이라고 신축 아파트죠. 그래서 여기 3년차, 4년차 이렇게 되는 2년차가 도래했을 때에 이제 전매를 해야 되는데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 이렇게 약간 전고점 대비해서 좀 시세가 또 조정이 된 그런 단지이죠. 온수역의 바로 앞에 있어요. 온수역 인근인데 여기 행정구역상으로 여기까지 부천입니다. 부천에 있는 온수 이편hel스장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대성동이라고 여기 3개의 빌라 단지를 묶어서 재건축하는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수역에서 귀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코스로 진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지역과 상품, 개별 상품들을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너무 상세하면 또 여러분들 뭐 집중도 조금 떨어지시고 그리고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시면 부자지도 강의를 또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그 챌린지샷을 저도 이래요. 타임스탬프 못 찍었죠. 그 다음에 챌린지샷 요거 손에 들고 못 찍었죠. 이런데 여러분 이런 형식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다녀왔다. 나도 다녀왔고 나도 이런 정보를 함께 공유하겠다라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타임스탬프 이렇게 프로지오
소사역 프루지오입니다. 소사역 프루지오 여기 앞에서 문주에서 찍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앞문인가요? 뒷문인가요? 이렇게 뭐 여러분들 저 아시잖아요.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프루지오라는 소사역 프루지오라는 곳에 다녀왔어요라고 인증하는 그 어떤 행위 자체가 함께 하고 있다라는 동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자체를 한다는 거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부처는 이렇게 경로를 짜드리는 거에 의의를 두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코스고 그 다음에는 또 일기신도시 중동 상동 코스를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서해선이 이제 개통할 즈음이 되면은 시즌 3, 시즌 4에서는 요 서해선 라인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뭐 그런 라인으로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너무 그러니까 제가 그 시흥 코스를 우리 헐크로님들이 4개를 은계 그다음에 뭐예요? 목감, 장현, 백옷을 다 짜서 우리가 하루에 다 다녔거든요. 그 이제 그 나온 김에 다 돌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조금 너무 막 정보도 막 뒤섞여 버리고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속사를 보기가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보시고 조금 더 자주 가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천의 소사권역 그리고 범박 쪽, 옥길 쪽 그 다음에 구로구 항동 쪽을 살짝 터치해서 괴안동까지 그래서 온수 쪽으로 가는 이런 코스로 짜봤습니다. 자, 이번에 부천의 임장 챌린지에서도 여러분의 많은 이야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서로 이 임장기에 좋아요 그리고 댓글 힘을 주는 격려의 글들을 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화성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